미스터트롯 1의 3위 스타. 신세대 트롯스타들 그 중에서도 이찬원 씨가 받는 행사비가 세간에 알려지며 큰 화제를 빚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트로트를 시작합니다. 트로트가 너무 좋아 집에서 매일 내지르다 보니 2년쯤 지나 소리가 저절로 들렸다고 합니다. 이찬호의 데뷔는 전국노래자랑에서 시작되었는데 2008년 전국노래자랑 대구광역시 중구편에 참가해 트로트에 살고 트로트에 죽는 이찬원입니다. 라고 당차게 인사하자 송해가 대구는 인물의 고장이라 근데 이름을 보니 원 없이 찬란하게 빛이 난다라며 덕담을 했는데 이찬원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 이름이 이래 좋은 뜻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이찬원은 무대 한 번에 웬만한 직장인 평균 연봉을 받는 데다가 심지어는 트롯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장윤정 씨보다도 몸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처럼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찬원 씨는 돈 관리를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한 달치 용돈만 남겨둔 채 모조리 부모님께 맡겨버린다고 하죠. 글쎄요, 최근에는 1020세대들을 조차 취미 삼아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여러 분야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확실히 이찬원 씨의 경제적 결정이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미스터트롯 1의 막내인 정동원 군조차도 스스로 통장을 관리한다고 하니 이찬원 씨의 케이스가 좀 더 의아하게 느껴지죠. 대체 이찬원 씨는 왜 자신의 통장을 부모님께 맡겨버린 걸까요? 그리고 미스터트롯 이후 번 그 큰 돈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이찬원 씨는 대략 건당 2,800만원 선의 행사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트로켓 원조 스타인 장윤정 씨보다도 500만원가량 큰 금액입니다. 정말이지 대단한 몸값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요, 사실 그가 버는 돈은 행사 출연료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지난 2021년 12월에 발매했던 참 좋은 날이라는 곡을 알고 계신가요? 이 노래는 이찬원 씨가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더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바로 이 곡을 통해 얻는 저작권료 역시 그의 수입원에 포함되는데요. 이찬원 씨가 방송을 통해 직접 밝히길 한 달에만 저작권료로 대략 500만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방송 출연료, 음원 수익, 콘서트 이익까지 연예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연간 그가 벌어들이는 금액은 최소 20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비혼실적인 수입에 차마 부럽다는 말조차 나오지가 않네요. 자, 그렇다면 이찬원 씨는 이 큰 돈을 과연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1990년대 미국 힙합 문화를 통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이 플렉스라는 말은 자신의 부와 귀중품을 뽐내는 행동을 뜻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연예계에서도 이 플렉스를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비싼 외제차, 고급 시계, 명품 가방 등은 물론 한강뷰가 고스란히 보이는 통유리창 아파트까지 대부분 스스로에게 큰 돈을 투자하고 그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찬원 씨의 플렉스는 어딘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하죠. 그 이유는 바로 이찬원 씨가 돈을 쓰는 대상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1년에 수백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이찬원 씨 정도면 못해도 강남 한복판에 있는 초우와 아파트에 살 것까지만요. 사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그의 집은 아주 작고 검소한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맞는 아담한 평수의 집은 값비싼 가구나 가전 대신 이찬원 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물품들로만 알차게 채워져 있었죠. 그는 대학 시절 자취할 돈이 없어 대구에서부터 왕복 서너 시간을 걸려 통하겠다라며 지금은 땅값 비싼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느낌이다라는 겸손한 진심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큰 돈을 벌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박하고 알뜰한 삶을 살고 있는 이찬원 씨. 그렇다면 이찬호 씨는 대체 어디에다 플렉스를 하는 걸까요? 놀라게도 그가 진정 돈을 아끼지 않을 때는 바로 가족이나 지인을 만날 때라고 합니다. 당장 지난 명절에만 하더라도 사촌을 넘어 육촌지간까지 용돈을 챙기느라 봉투만 무려 50장 가까이 챙겨야 했다고 하죠. 봉투당 20만원 정도로만 계산해도 무려 1000만원 매 명절마다 이처럼 큰 지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어차피 1년에 2번뿐이라 괜찮다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성공하고 20년 만에 가족여행을 시원하게 플렉스한 바 있죠. 부모님이 신혼여행지로 다녀왔다는 제주도. 그 이후 무려 30년간 단 한 번도 함께 비행기를 타보지 못한 두 분을 위해
이찬원 씨는 숙소 예약부터 맛집 선정, 그리고 운전까지 전부 도맡아 제대로 효도 관광을 시켜드렸다고 합니다. 막창집을 운영하며 힘들게 키워낸 아들이 어느새 대한민국을 울리고 웃기는 슈퍼스타가 되어 이처럼 부모님의 은혜 보답까지 하다니 이찬원 씨의 부모님이 느꼈을 뿌듯함과 기특함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 이찬원 씨가 돈을 쓰는 곳은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평소 남이 계산하는 꼴을 못 본다라고 말할 만큼 지인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찬원 씨. 오죽하면 쉽게 허용만 작가와의 식사 자리에서도 본인이 나서서 결제를 했을 정도죠. 게다가 평소 술자리를 좋아한다고 밝힌 그는 미스터트롯 1을 함께한 타프7 멤버들과의 술자리에서도 늘 내가 계산하겠다라며 실랑이를 벌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영탁씨, 이명웅 씨와 자주 만난 술자리를 가진다고 밝혔죠. 술자리가 끝나갈 때쯤이 되면 영탁 씨와 이찬원 씨는 서로 카드를 내밀며 계산을 하기 위한 신경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찬원 씨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나서 가장 먼저 은혜를 갚은 지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이찬원 씨가 힘들던 시기에 말없이 자취방 한 켠을 내어준 친구였죠. 이찬원 씨가 처음 미스터트롯 1을 준비하던 당시 그는 혈혈단신으로 혼자 서울에 상경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당장 머물 공간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죠. 결국 염치를 불과하고 군대 동기의 자취방을 찾아간 이찬원 씨. 2.7평 남짓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동기는 아무런 불만 없이 자리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찬원 씨가 3등까지 올라가며 촬영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장장 반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하죠. 이찬원 씨는 미스터트롯 1으로 성공을 거머쥐자마자 집을 내어주었던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친구가 월세를 마련하기가 힘들다라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하지만 만만치 않은 전세 보증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친구일 때 이찬원 씨는 통 크게 전세 보증금을 건네며 전보다 10배나 커진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밑가 빌려준 거냐라고 묻자 이찬원 씨가 대꾸한 답이 정말 압권인데요. 그는 쿨하게 그냥 줬다라며 아주 많은 돈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내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라고 하셨다라는 말을 덧붙였죠. 일부 사람들은 이찬원 씨가 스스로 수입을 관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얼마 전 국민적인 비난을 받았던 박수홍 씨 가족의 케이스죠. 물론 이찬원 씨 팬들 또한 그의 부모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이찬원 씨에게 박수홍 씨 혹은 장윤정 씨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 조심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장가를 가기 전까지는 부모님께 100% 경제권을 맡기려 한다. 워낙 계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금방 다 써버릴 것 같아 보증을 서줄지도 모른다라며 부모님에게 통장을 맡긴 이유를 설명한 이찬원 씨지만요. 20대 후반에 본인의 장점을 국악풍으로 또는 트로트풍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기교를 능숙히 다룰 수 있습니다. 울긴 왜 울어 무대에서는 장윤정이 한철 선생님 기호가 들어가 있다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른 몸에 비해 성장이 매우 큽니다. 김준수가 그의 무대를 보고 음정이 다 맞다라고 괜히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찬원의 행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